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 피곤에 찌든 젊은 남자가 편의점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32살 아직 한창 꿈을 좇을 나이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지친 몸과 무거운 한숨뿐이었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자마자 배달 일을 시작해야 하는 그의 하루는 언제나 피로의 연속이었습니다. 손목에 찬 오래된 시계는 이미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몸살이 오는군. 민호는 어깨를 한번 으쓱이며 통증을 견뎠습니다. 한때는 그도 꿈이 있었어요. 작은 사업체를 차려 성공하고 싶었던 평범한 꿈이었죠.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동업자에게 배신당하며 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빚뿐이었어요. 거리는 쓸쓸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밤하늘을 수놓았지만 민우의 마음은 그 불빛처럼 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어둡게만 느껴졌죠. 주머니에서 울리는 전화기 화면에는 사채업자라고 적힌 이름이 반짝였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어 전화를 거절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는 도망칠 곳도 없는데. 발걸음을 옮기던 민우는 문득 공원 한켠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남 도울 처지가 아니야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양심이 그를 붙잡았죠. 결국 발걸음을 돌려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노인은 가쁜 숨을 내쉬며 민우를 바라보았어요.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우는 주머니에서 물병을 꺼내 노인에게 건넸죠. 노인은 감사의 표정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젊은이 고맙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드문데. 노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단했어요. 민우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잠깐 자네에게 줄 게 있네. 노인은 정장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계약서와 명함이 들어있었어요. 이 서명 하나로 자네 인생이 바뀔 걸세. 민우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은 이해 못할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알게 될 걸세. 명함에 있는 주소로 찾아오게. 서명하고 싶다면 말이야. 민우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노인은 벌써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나이에 놀라울 정도로 빠른 걸음이었죠. 민우는 계약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당신은 내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황당한 내용에 민우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자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죠. 계약서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향하는 민우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미친 노인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기일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어쩌면 정말 인생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말이죠. 이튿날 민우는 사채업자들의 끊임없는 협박 전화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2배로 불어난 이자를 갚으라는 독촉이 계속되었죠. 오늘도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하루 종일 번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이러다가는 정말 끝이겠구나. 집으로 돌아온 민우는 지친 몸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그때 문득 어제 노인에게 받은 계약서가 생각났어요. 처음에는 그저 미친 소리로 치부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계약서를 다시 꺼내보았죠. 노란 빛을 띤 종이에는 단 한 줄의 문장과 서명란만이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진짜일 리가 없어. 그러면서도 민우는 노인이 건넨 명함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서진호 회장, 서진그룹이라는 글자가 금색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진그룹이라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중견기업 정도의 회사였습니다.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알려진 기업이었어요. 혹시
진짜일까? 다음 날 민호는 사채업자들을 피해 명함에 적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한 고층 빌딩이었어요. 입구에서 망설이던 민호는 마음을 다잡고 안으로 들어갔죠. 로비에서 노인의 이름을 말하자 직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진호 회장님을 찾으시나요? 약속이 있으신가요? 민호는 당황했지만 계약서와 명함을 보여주었어요. 직원은 잠시 통화를 한 뒤 민호를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위층으로 올라가자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노인이 웃으며 앉아 있었죠. 왔군. 자네가 올 줄 알았네. 서진호 회장은 민호를 자리에 앉히고 차를 권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며 물었어요.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서진호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평생 사업을 일구며 살았지만 정작 가족은 돌보지 못했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없었지. 내 전 재산을 물려줄 후계자가 필요했던 거야. 민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서진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돈이 아니라 인성을 보고 후계자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네. 그날 밤 자네가 나를 도와준 모습이 진심 어린 것이었지. 자네 같은 사람이 내 회사를 이끌어가길 바랐어. 민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바라보며 그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어요. 이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일까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일까? 잠시 고민하던 민호는 결심했죠.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제부터 자네는 서진그룹의 후계자야. 물론 바로 경영을 맡길 순 없지. 배울 게 많으니까. 하지만 내가 자네를 키워내겠네. 그렇게 민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고급 정장을 입고 최고급 호텔에서 생활하며 비서의 안내를 받는 일상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죠. 그에게 주어진 것은 단순한 호화로움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경영, 재무, 마케팅 등 다양한 교육이 이어졌어요. 회사는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네. 서진호 회장의 가르침은 엄격했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하루아침에 찾아온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죠. 하지만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생각보다 경영에 소질이 있었어요. 자네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군. 이건 타고나는 것이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서진호 회장의 칭찬에 민호는 처음으로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남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였기에 이런 칭찬은 더욱 값진 것이었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주변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어디서 굴러들어온 놈인지. 회장님이 노망이 드셨나 봐. 회사 내 임원들의 수군거림이 민우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자리가 확고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채업자들이 그의 변화를 알아차렸다는 것이었죠. 사채업자 정만수는 민우의 달라진 생활을 알아차렸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호텔 출입을 목격한 그는 민우를 찾아왔어요. 이제 돈 좀 생겼나 보네. 이자가 많이 불었어. 5천만 원 이번 주까지야. 민우는 당황했습니다. 비록 서진그룹의 후계자가 되었지만 아직 개인 재산이 생긴 것은 아니었죠. 서진호 회장은 민우가 경영을 배우는 동안 생활비만 지원하고 있었어요.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정만수는 비웃었습니다. 시간? 그동안 충분히 줬어. 이번엔 진짜 가차 없을 거야. 회사로 돌아온 민우는 고민에 빠졌어요. 서진호 회장에게 도움을 청할까 생각했지만 자신의 과거가 알려지면 후계자 자격을 잃을까 두려웠죠. 그때 기획실장 박태준이 다가왔습니다. 회의 준비는 됐나? 민우는 당황했어요. 어떤 회의죠? 박태준은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제품 출시 회의. 후계자가 되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역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회사에서도 사채업자에게도 몰리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밤을 새워 신제품 자료를 분석하고 준비했어요. 다음 날 회의실에서 민호는 놀라운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관점에서 제품을 재해석한 것이었죠. 일반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제품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임원들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서진호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박태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운 좋게 한번 잘했다고 끝이 아니야. 회의가 끝난 후 민호는 사채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팀의 조언을 구했어요. 그들의 도움으로 합법적인 채무 조정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민호의 자신감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박태주는 다른 임원들과 함께 민호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리고 정만수는 민호의 과거를 파헤치며 서진그룹의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민호의 마음에는 불안이 커져갔어요. 자신이 정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 들었죠. 어느 날 아침 민호는 회사 로비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정만수와 그의 일당들이 민호의 과거 사진과 빈 문서를 들고 소란을 피우고 있었어요. 서진그룹의 후계자라는 사람이 사기꾼이라니. 이런 사람이 회사를 이끌면 망할 거예요. 경비원들이 그들을 막아서는 동안 민호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임원들과 직원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쏠렸죠. 그 순간 박태준이 다가왔어요. 역시 가짜였군. 거리에서 주운 쓰레기가 어떻게 우리 회사를 이끌 수 있겠어. 민호는 말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서진호 회장은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실망감으로 가득했죠. 왜 먼저 말해주지 않았나? 내가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까 두려웠어요. 서진호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네를 믿고 선택했는데 이제 이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될 게 분명하네. 그날 오후 급히 소집된 이사회에서 박태주는 민우의 자격을 정식으로 문제 삼았어요. 사채에 시달리는 사람이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이런 사람을 후계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명예가 실추됐어요. 민호는 이사회 앞에 서서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실패했으며 빚을 지게 된 과정을 말했어요. 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실패에서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아닌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은 냉랭했어요. 서진호 회장은 민우를 바라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네는 이 돈이 정말 필요해서 왔나? 아니면 이 자리에 앉을 준비가 돼서 왔나? 이 질문은 민우의 마음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빚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는 진심으로 회사를 위해 일하고 싶었죠. 처음엔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회사가 가진 가능성과 책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이사회는 결국 서진호 회장의 의견을 존중해 민호에게 한 달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어요. 그 기간 동안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채무 문제를 해결해야 했죠. 민호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절망감이 몰려왔어요. 한 달 안에 어떻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사의 젊은 직원 수진이었어요. 제가 민우 이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어서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민우를 찾아왔습니다. 그들 역시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함께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민호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들을 돕는 리더가 되기로 했어요. 그것이 그가 이 자리에 있는 진짜 이유였죠. 민호는 자신의 상황을 완전히 바꾸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사채업자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회사 법무팀의 도움을 받아 채무 조정 방안을 마련했죠. 정만수를 직접 만나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법적으로 청산할 계획입니다. 이자율이 불법적으로 높았고 이미 원금보다 많은 돈을 갚았어요. 정만수는 비웃었습니다. 뭐? 이제 와서 법 얘기를 하나? 민호는 단호했어요. 네, 합법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계속 괴롭히면 법적 대응을 할 겁니다. 정만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민호가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채무자가 아니었죠. 결국 합의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민호의 입지를 강화할 새로운 프로젝트가 필요했어요. 그는 직원들과 함께 아이디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사업 모델을 구상했죠. 서진그룹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직원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특히 젊은 직원들은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민호는 밤낮으로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했어요. 이사회를 설득할 단 한 번의 기회였죠. 그러나 박태주는 여전히 민호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민호의 프로젝트 정보를 경쟁사에 유출하고 이사들에게 부정적인 의견을 심었어요. 서진그룹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이익을 내야 하는 기업입니다. 민호는 이런 방해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그는 자신의 실패 경험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믿었죠. 현실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요. 한 달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결정의 날이 왔어요. 이사회에서 민호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사회에 기여하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기회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민호의 발표는 설득력이 있었어요. 실패한 소상공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 채무 조정 지원, 재교육 시스템까지 종합적인 계획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서진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합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강한 기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서진호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태주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죠. 이 프로젝트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미 경쟁사에 유출됐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할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한 내용은 진짜 프로젝트의 절반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 자리에서 처음 공개합니다. 민호는 준비해둔 비밀 계획을 펼쳤습니다. 경쟁사가 모방할 수 없는 서진그룹만의 강점을 활용한 전략이었어요. 이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진호 회장은 민호의 비밀 전략을 듣고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바로 이거야.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네. 회장의 반응에 이사들도 하나둘 수긍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계획은 단순한 사회 공헌이 아니라 서진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전략이었어요. 실패한 사업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혁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박태주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방해 공작이 오히려 민우에게 기회가 되었어요. 이사회는 결국 민우의 프로젝트를 승인했고 그를 정식 후계자로 인정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진호 회장은 민우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자네가 이렇게 성장할 줄 알았네. 처음부터 내 눈에 띈 건 자네의 가능성이었어.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진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내가 고맙네. 자네는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 이 회사가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주었네. 두 사람은 창밖의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우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라고 있었어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어요. 서진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지. 돈이 아닌 사람을 위한 기업을 만드는 것. 내가 평생 꿈꿔왔던 일이네.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 사업은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어요. 법률 지원, 재교육, 창업 지원까지 종합적인 프로그램이었죠. 민우는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경험이 있었기에 그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프로그램을 더욱 실질적으로 만들었죠. 저도 당신들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민우의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희망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증명된 것이었으니까요.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참여자들의 70% 이상이 재기에 성공했고, 이 중 상당수가 서진그룹과 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주목했어요. 실패를 자산으로 바꾸는 혁신적 기업 모델이란 제목의 기사가 대서특필되었죠. 서진그룹의 이미지는 크게 개선되었고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민우가 회사를 이끈 지 1년이 지났을 때 서진호 회장은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이제 내가 물러날 때가 됐네. 자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싶어. 민우는 놀랐습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은데요. 서진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충분히 준비됐네. 자네는 이미 훌륭한 리더야. 이제 내 자리를 물려주고 싶네. 그렇게 민우는 공식적으로 서진그룹의 새로운 당당한 회장이 되었습니다. 취임식에서 그는 짧지만 강렬한 연설을 했어요.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오히려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했습니다. 서진그룹은 앞으로도 사람을 중심에 두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우의 취임으로 서진그룹은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 프로젝트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각 지역마다 센터가 설립되었어요. 민우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기업의 방향성을 재정립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직원들은 민우의 리더십에 감동했어요. 그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현장을 자주 찾았고 직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회장님께서 제 아이의 수술비를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직원의 말에 민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하죠. 서진호 전 회장은 이런 민우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흐뭇해했어요. 그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네는 내가 평생 꿈꿔왔던 경영자의 모습이야. 돈보다 사람을 중요시하는 리더. 시간이 흐르면서 민우의 명성은 비즈니스 세계에 널리 퍼졌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서진그룹의 모델을 배우려 했어요. 민우는 기업가들을 위한 특별 강연을 열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성장할 때 더 큰 가치가 창출됩니다. 사업은 번창했고 민우의 개인 재산도 늘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첫 월급으로 오래된 빚을 모두 청산했어요. 정만수와 같은 사채업자들은 더 이상 그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성공에 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느꼈죠.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채무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내가 겪었던 실수를 다른 사람들이 반복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박태준도 변화했습니다. 민우의 성공을 목격한 후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반성했어요. 민우는 박태준을 용서하고 그의 전문성을 인정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과거의 일은 잊읍시다. 함께 더 나은 회사를 만들어 갑시다. 서진그룹은 단순한 기업을 넘어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이라는 슬로건은 사회의 공감을 얻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확산되었고 이는 더 많은 혁신을 이끌어냈습니다. 어느 날 민우는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바로 이 공원에서 서진호 회장을 만났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죠. 그때 한 젊은이가 벤치에 쓰러졌어요. 민우는 재빨리 다가가 도움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물 한 잔 드릴까요? 젊은이는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그에게 물병을 건네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채무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우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민우는 서류 가방에서 한 장의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명함 한 장을 젊은이에게 건넸어요. 이 서명 하나로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젊은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계약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두 번째 기회 프로젝트의 참가자가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당신과 같은 분들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젊은이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었어요. 정말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서진그룹 본사로 돌아온 민우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그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겸손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자. 민우의 사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호 전 회장이었어요. 그는 이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었지만 가끔 회사를 방문해 민우와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오늘 뉴스를 봤네. 자네 프로젝트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더군. 민우는 웃으며 차를 준비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처음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죠. 서진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한 일은 기회를 준 것뿐이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자네의 선택이었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우는 두 번째 기회 프로젝트를 국제적으로 확장할 계획이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죠. 사람들은 종종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서진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지. 자네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네. 몇 년 후 민우의 두 번째 기회 프로젝트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어요. 민우는 국제 포럼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죠. 우리 모두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 후에 어떻게 일어서느냐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청중들은 큰 박수로 민우의 연설에 화답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어요. 강연을 마친 후 민호는 옛 공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서진호 회장을 만났던 벤치에 앉아 지난 날을 회상했어요.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했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석양의 붉은 빛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죠. 민호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에게 기회를 준 서진호 회장에 대한 감사, 자신을 믿어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스스로에게 포기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였죠. 민호는 벤치에서 일어나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장의 계약서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정한 변화는 그가 스스로 일으킨 것이었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눔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민우의 발자취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두 번째 기회를 만들어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만난 한 사람이 한 장의 계약서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회를 잡고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민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누었느냐입니다.